2023년 5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예측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대반격을 합니다. 그 대반격의 최선동의 K방산, 대한민국 무기가 선봉에 설 걸로 저는 봅니다. 왜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제공한 전차, 장갑차, 기동무기가 진격을 하려면 러시아가 조밀하게 깔아놓은 지뢰지대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 지뢰지대 돌파 무기로 대한민국 무기가 지원됩니다.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이때 세계적인 화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요충지인 바흐무트를 함락했느냐 안 했느냐, 함락한 걸로 보입니다. 젤렌스키는 아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지만 상당히 방어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도 약간 보도가 틀린 게 있었어요. 올 봄이 오면서 라스푸틴인가요? 겨울에 우크라이나 동토가 얼죠. 얼었다가 이제 진흙벌이 되는데, 진흙벌이 이제 마르기 시작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 반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때 예상했던 건 4월 30일쯤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미국의 브래들리 전차, 영국의 챌린지 전차, 또 프랑스의 르클레르가 들어갔나, 하여간 프랑스 전차도 들어가고 장갑차가 들어가고 상당히 많은 장비가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에 제공됐습니다. 그 다음에 폴란드 같은 과거의 공산국가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소련제 비행기도 제공하고, 그래서 그런 걸 무기를 동원해서 우크라이나가 4월 30일경에 반격을 할 거다라 그랬는데 반격을 못했어요. 이 반격할 것이라는 거는 뉴스위크가 4월 30일 반격설을 보도했는데 그야말로 설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러시아를 속이기 위한 가짜 뉴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5월 9일은 러시아가 독일한테 항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승절이죠. 그때 러시아가 반격을 할 것이라는 설이 있었는데 이것도 딱히 맞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때 이 전승절 행사 때 그걸 앞두고 러시아는 쇼를 했죠. 자기네 대통령 궁인 크렘린 궁에 무인기가 침투해서 요격을 했다.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보낸 무인기다라고 하는데 자작극인 걸로 보이죠. 그리고 그 전승절 행사 때는 달랑 전차과 장갑차 하나만 등장시키고, 이 대규모 전승절날 행사를 할 때 사실 이거 제가 김정은이 잡는 방법을 소개 하나 드릴게요. 북한에서 열병식 하잖아요. 열병식 할 때 많은 군인들이 동원되는데 그 군인들은 전부 다 무장해제 당합니다. 총은 다 갖고 있지만은 실탄은 물론 다 빼고 그 총알이 넣어서 발사할 때 공이가 때려줘야 되는데 공이도 뺍니다. 다 빈 총부대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비롯한 많은 요인이 단상에 있을 때 거기다가 한 발에 현무미사일 때려내면 북한 주요 지도부 다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전승절 행사가 취약한 겁니다. 북한은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밤에 잘 보이도록 하고 있는데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우리 현무3 미사일이 날아가거나 미국의 토마호크가 날아가서 한번 뒤집으면 다 끝나죠. 몇만 명이 즉사를 하죠. 굉장히 위험한 행사입니다. 그걸 의식하고 5월 9일날 러시아는 전승절 행사날 달랑 전차 하나만 행진시켰죠. 그게 서유럽, 서구 언론들은 상당히 러시아가 겁먹었다고 비난하고 놀렸는데 사실은 러시아가 전쟁이 뭔지 알기 때문에 전승절 행사를 하면서 확 요인도 빼고 부대도 빼고 행사는 단촐하게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만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기습 반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방 언론을 종합하면요,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어렵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세 가지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가 지금 점령한 지역 크림반도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800km 정도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대전차 장벽도 세우고 도로마다 우리도 왜 가보면은 적 북한 인민군 전차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전차 방해물 해놨죠. 그런 것도 러시아군이 설치하고 또 땅을 파갖고 참호를 설치해서 토치카 같은 거 해갖고 장갑차랑 전차를 향해서 대전차포를 쏠 수 있는 준비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갑차들이나 전차가 오게 되면 그걸 막는 이런 참호나 이런 거 말고도 왜 대전차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 그 지금 청와대 많이 가시는데 거기에 갑자기 어떤 자동차가 돌격해 들어가면은 길에서 뭐가 팍 튀어나와서 그냥 꽉 그냥 들이받게 합니다. 그러한 그걸 이제 용의 이빨 드래곤 스티스인가 하는 그런 방어물을 많이 설치했고 또 지뢰를 잔뜩 뿌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전차 장벽 참호 그 다음에 그 용의 이빨 지뢰 3중 4중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서방 국가들이 보급해준 그러한 기동무기로 들어갔다가 이것들이 다 걸려들면은 전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약점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공군력에서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지금 러시아 공격기들이 뭐 이제 거기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스칸데르를 공중에서 극초급선 미사일로 쏘고 있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렇다 할 공군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부터 F-16을 좀 달라 그러는데 F-16 전투기를 받더라도 그 조정수를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좀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장거리에서 미사일을 빵빵 쏘고 있는데 이 미사일 때문에 쉽게 공격을 못해요. 이 기동부대를 어디 딱 모았다가 돌격하려면 뭐 하는데 때리면 박살나잖아요. 전승절날 러시아가 행사 안 한 것처럼 못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은 미국이 패트리어트 팩3를 줘갖고 어느 정도 위협을 제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전투기 공격은 역시 팩3 가지고 요격을 해서 좀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 반격을 하려면 육군 기동부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동부대를 하늘에서 지켜줄 공군기가 없다는 것과 더불어 이 지뢰지대하고 이 참호 장벽 이걸 뚫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아직 장비를 다양한 미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여러 나라 걸 받으면서 장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하고 미국 전차 에이브람스 탱크 같은 건 또 그 휘발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민한데 우리 경유 차량하고 휘발유 차량처럼 또 익혀야 돼 기술이 익혀야 되고 좀 이게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기술도 익히는데 아직 늦었고 근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4월 말에 봄철 반격 작전 준비는 끝났다. 총사령관 젤렌스키 대통령의 개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지만 젤렌스키도 이걸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역시 미국이 쭉 봤을 때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인데 이대로 가면 우리 무기도 깨지고 이거 더 지원하기도 어려울 텐데 다시 한번 보자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부인이 한국으로 왔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고 윤 대통령은 또 일본 G7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이 살상무기가 아닌 지뢰 제거기하고 뭘 제공하겠다 이렇게 됐었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5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이고 비군사적인 지원, 특히 지뢰 제거 장비에 대한 지원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G7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올린 겁니다. 그 지뢰 제거 장비하고 긴급 후송 차량, 구급차를 한국이 지원하기로 했는데 요거는 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왔던 젤렌스키 여사 부인도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구급차하고 지뢰 제거 장비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때 젤렌스키 여사는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는 지금 설치된 지뢰수로 세계 1위다. 가장 세계에서 조밀하게 지뢰가 많은 데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오래됐지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제일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살포지뢰를 하도 많이 뿌려가지고. 근데 이거 돌파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동부대가 반격을 못하고 있는데, 자, 이 반격을 하려니까 지뢰 제거 장비가 필요하다. 지금 미국도 미클릭을 제공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뭐가 제공될 거냐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K600 콧불소라고 하는 K600이라고 하는 지뢰 제거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차 중에 K1 전차가 있죠. 88 전차. 그 전차가 육중한데 그 앞에다가 왜 여러분 아스팔트 깔 때 보면 롤러로 막 눌러주죠. 롤러를 깔았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롤러가 있어요. 그 롤러를 쭉 밀고 가면 땅속에 있는 지뢰를 눌러서 다 터트리는 겁니다. 근데 그 터지면 포갑이 센데 그걸 롤러가 워낙 무거우니까 견뎌내는 거죠. 그 롤러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롤러가 깨지면 교체해서 또 하면서 이제 그 지역의 지뢰를 제거한 다음에 기동부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K600 콧불소가 가겠다라는 게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만든 장비 중에 유명한 게 M58. 이 제식명식보다는 미클릭. 이게 마인이 지뢰죠. MI. C는 클리닝. CL은 클리닝. 지뢰 제거기. 뭔가 하면 여러분 소세지 있죠. 소세지. 그 비엔나 소세지가 줄줄이 소세지 있죠. 그런 줄줄이 소세지 같은 모양인데 그 소세지마다 폭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비엔나 소세지를 이렇게 통에 둘둘둘 말아놨다가 맨 앞에다가 쉽게 말하면 활을 딱 띄워서 물론 포로 쏘는 거죠. 빵 쏘면은 쫙 날아가면서 이 줄줄이 소세지가 쫙 날아갑니다. 줄에 끼어가. 그리고 무거우니까 이제 다 끝이 딱 잡히면 밑에 툭 떨어지죠. 그럼 줄줄이 소세지마다 폭약이 들어있습니다. 그 폭약을 약간 뒤에 있는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포로 팍 때리거나 치안폭탄으로 터뜨리게 하면 일제히 빵 터지면서 그 미클릭이 떨어진 좌우 6m, 8m 정도로 흙이 완전히 파이면서 땅속에 있는 지뢰가 다 날아갑니다. 다 터집니다. 미클릭이 터지는 포갑도 어마어마한데 지뢰들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길이만큼 통로가 한꺼번에 열리는 거죠. 롤러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막 한 방에 없애는 겁니다. 이 미클릭을 발사하는 차량이 에이스라고 하는 발사 차량인데 미국은 M9 에이스인데 우리는 KM9 에이스를 미제를 갖고서 면허 생산을 하나테크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테크인에서 이 미클릭 장비를 제공하게 되면 비엔나 소세지 빵 쏴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럼 막 탱크 전차가 왕 들어가는 거지. 미클릭이 어디로 들어가서 쏠지는 쟤네도 모르는 거지. 양동작전에서 속인 다음에 여기 빵 쏘고 왕 들어가는 거죠. 미군도 미클릭 제공하겠지만은 한국군도 미클릭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이제 롤러 부대가 가서 쫙 우리 콧불소가 밀어주고 그럼 다른 개척 일단 뚫어놓은 다음에 확장해야 되니까 그죠? 급하게 뚫는 거는 미클릭으로 뚫고 기동부대가 들어가면은 후속 군수부대 들어가면 더 넓혀야 되니까 롤러로 밀면서 들어가면서 계속 넓히는 거죠. 그래서 반격 작전을 한다면은 대한민국이 제공한 지뢰 제거 장비 미클릭하고 콧불소가 앞장선다. 그리고 열어주면은 미국의 에이브람스 탱크, 뭐 독일제 레오파트, 챌린저. 그건 저는 지금 우리 흑표 전차도 참 제공했으면 좋겠다. K200 장갑차도 갔으면 같이 한번 우리 무기 성능 제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미클릭 콧불소로 뚫어지고 우리 기동 장비 들어가면은 한국 방산 대박 터질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 아직 그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뒤에서 이런 기동부대가 할 때 뭐가 보강을 해줘야 됩니까? 지금 우리 천무라든지 K9 자주포들이 빵빵 쏴주면서 그래야 저쪽 군이 못 움직이죠. 그래서 미클릭의 통로를 내주고 기동부대가 화망을 통해서 들어가고 더 하나 좋은 거는 하늘에서 이제 비행기가 쫙 들어가서 적을 폭격시키면서 들어가게 되면 더 쉬운 거죠. 이렇게 반격작전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살상 무기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미클릭과 콧불소가 없으면 반격작전이 안 됩니다. K방산이 우크라이나 반격의 선봉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수복을 하는데 더 많은 기업, 우리 국산 무기를 더 많이 제공해서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금 어려운 경제를 돌파하기도 저는 기대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